자, 안녕하십니까. 학원에서 행정사 민법 강의하고 있는 이동근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번 우리 행정사 1차 시험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죠. 가령 작년 같은 경우나 그 전해에 보면은 문제 중에 조금 꼬아낸다든지 조금 생각을 요하는 그런 문제가 제법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도 물론 우리가 이제 평소에 강의 시간에 중요하다고 하는 그 판례가 좀 출제는 되었는데, 여하튼 그렇다 손 치더라도 비교적 판례 문제가 어려운 판례는 거의 출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객관식 그 시험이라는 게 묘미가 그 오지선다 중에서 하나를 모르더라도 나는 1번이 정답인 거는 100% 확실하다. 이러면은 2, 3, 4, 5번을 모르더라도 또 답을 맞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조금 한두 문제 있었고,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96점 한 문제 틀리는 게 정상이 아닌가, 제대로 공부했단 말이죠. 그리고 굳이 말씀드리면 88점, 한 3문제 정도까지는 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 문제는 약간 어려운 판례가 있었고요. 다른 두 문제도 약간 어려운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틀릴 수 있다고 손치고, 나머지 문제 22문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했다면은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덜 하신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80점 정도는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어떻게 해서 그런 제 생각이 그런지 한번 문제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 나가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신의성실의 원칙이 출제되었네요. 옳지 않은 거. 자, 이거 직권조사상 가장 기본적인 판례죠.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이거 어떻게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의미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이건 객관적 사정이고, 가장 기본적인 판례죠. 요거는 약간 어려워요. 이런 거는 모르셔도 답을 맞추는데 아무 관계가 없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런 의무가 있다고 또 봐야 되겠죠. 그런 거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 판례를 잘 모르시더라도 하더라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회피하기 수단 한다. 이때 권리 남용이 될 수 있거든요. 요 5번 판례도 우리가 평소에 크게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판례예요. 그래서 요 3번이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만 알 수 있는 판례고 약간 어려운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2번이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요거는 틀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2번 의사 무능력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계약이 무효다 이런 거 우리가 또 판단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돈 빌렸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돈을 다 받았네요. 옳지 않은 것을 전부 고른다. 그러면 1번에 갑의 특별 대리인 병이 을의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다. 신의식에 반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능력과 관련되는 것은 강행 규정이니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오히려 기본적인 판례죠. 이거는 또 너무너무 쉽죠. 우리 그 판례가 미성년자하고 의사 무능력자의 반환 범위를 똑같이 보지 않습니까? 141조. 이거는 별표 5개 판례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을에게 현존 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벌써 옳지 않은 거니까 니은번이 들어가는 거는 다 틀려야 된다. 이런 거고, 또 기억번은 니은번이 옳지 않은 걸 찾습니까? 그러면 기억번이 정답으로 들어와야 되죠. 근데 여기 기억번 여기 있고 요 기억번이 없네요. 그럼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디귿번을 우리가 모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4번을 정답. 요 판례는 약간 어려워요. 지금 현존 이익이 있다는 요 사실은 누가 입증 책임을 지냐? 이거는 미성년자가 집니다. 이것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 판례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요거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요거 두 개만 알면은 이게 틀렸다, 이게 맞다, 그것만 알면은 자동적으로 4번이 정답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디귿번을 몰라도 이거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 또 나왔네요. 옳지 않은 거.
자, 그러면 미성년자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의, 자, 또 나왔잖아요. 이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 당연할 거고, 묵시적으로 민법이 안 되는 게 거의 없죠. 그런데 여기 할 수 없다고요? 그럼 이게 바로 정답이네요. 볼 것도 없습니다. 다른 거는 사실, 읽을 필요도 없죠. 특정 영업, 동일한 행위 능력, 법 조문을 그대로 냈고, 취소할 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미성년자는 거래의 안전보다는 미성년자가 더 우위니까. 그 다음에 알았을 경우에는 선의자만 처리할 수 있는데 알았을 경우에는 처리할 수 없다. 전부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가장 기본적인 거. 설령 이거는 3, 4, 5번 넘어갈 것도 없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2번이 정답이라는 거 시간 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성년 후견도 마찬가지죠. 옳지 않은 거. 의사 능력이 있으면 옳지 않은 거. 피성년 후견인이 뭡니까? 의사 능력이 있으면은 유효하게 이미 대리행위는 할 수 있죠. 대리행위는 우리가 이제 117조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속기 쉽습니다. 사실은 요거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 근데 우리가 이제 강의할 때 이것도 강조하죠. 이거 충분히 우리가 체크하는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특정 후견을 할 때는 본인이 반대하면은 특정 후견 할 수 없다. 이거는 특정 후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너무너무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특정 후견은 기간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렇게 유의하지는 않아요. 맞는 말이거든요.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특정 후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특정 후견에서는 2번하고 5번을 가장 기본적인 거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다. 1번을 설령 모르신다 하더라도 헷갈린다 하더라도 2번을 정답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전부 이런 1번 같은 거는 법 규정이죠. 그 다음에 이런 사소한 거를 정하지 않고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누군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제 정하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재단법인에는 이런 제도가 있죠. 우리가 이런 거를 정관의 보충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변경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법 조문을 그대로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4번은 한번 읽어보세요. 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총회에 보고하기 위해 필요하다. 당연히 임시총회, 우리가 감사는 거의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는데 임시총회에 대한 소집 권한이 있다는 거, 요거 정도는 우리가 알자, 이렇게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뉘앙스상으로도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잘 모르더라도 4번 지문을 읽어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거든요. 요거는 뒤에 이제 법인이 없어질 때, 소멸할 때 가장 중요한 판례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르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1번, 2번, 3번은 법조문, 우리가 평소에 한 번씩 읽어보는 조문이고, 5번은 중요 판례고, 별표 5개짜리잖아요. 그럼 4번이 정답이라는 거 쉽게 우리가 커버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이사로 넘어왔네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도,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우리가 맨날 연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의 선임 요건 조심해야 된다 해가지고, 임시이사의 경우에는 손해, 결혼, 이런 거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행위, 포괄적 대리권은 수여할 수 없다는 거. 요거는 중요 판례예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원래는 법인은 이사를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관에 해임 사유를 만약에 정해놓았다. 그러면 이거는 왜 정해놓았겠습니까? 함부로 해임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해놓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별표 5개 판례이지 않습니까? 이사가 그냥 물러나고자 한다. 이게 뭐예요? 일방적 단독 행위니까 법인하고 이사의 관계가 틀어졌다. 이사가 화가 난다. 사표 던지고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직장 생활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을 필요가 없죠. 이것도 우리가 법인 파트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판례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여러분들이 이제 1번, 2번,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4번 아니면 5번인데 4번 이것도 중요 판례거든요. 별표 5개인데 이 판례를 모르더라도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거 해임할 수 없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5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법인할 때 굉장히 기본적인 판례로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법인 A가 법인이고 개인 대표이사가 갑이네요. 근데 을과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옳은 거를 전부 찾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 박서영 문제는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한번 봤는데 두 개만 풀어도 답이 보이는 그런 박스형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몰라도 된다는 거죠. 또는 전부 다 알아야 답을 풀 수 있는 박스형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두 번째 후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한번 봅시다. 이익이 상반한다고요? 대표이사하고 A가 이익이 상반한다? 그러면 당연히 A를 대표할 권한이 없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억번은 올래요. 그러면 여기서 기억번이 없는 거는 일단 빼버립시다. 그러면 이제 기억이냐? 2번하고 4번은 탈락이 되는 거죠. 기억번이 100% 오르니까. 그 다음에 니은번, 갑이 A를 위하여 매수인 A로부터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했는데 A가 채무 불이행을 한다. 이때 을이 매매계약을 해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권리와 의무는 법인의 경우에 누가 다 가져가죠? 법인이 가져가죠.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요 원상회복 의무는 누가 부담하느냐? 갑이 누굽니까? 개인이 왜 이거를 부담합니까? 권리와 의무는 법인이 가져가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쉬운 거네요. 그럼 니은번은 100% 틀렸죠. 그럼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니은번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럼 자동적으로 남는 거는 이거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디귿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사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귿번은 정말 중요한 판례지 않습니까?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관에 두었다. 근데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보호된다는 게 판례죠. 이 사람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게 판례죠. 디귿번은 우리가 법인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은 여러분들이 조금 요할지 모르겠는데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문이 길고 이렇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죠. 딱 보면은 이게 옳다 아니다가 딱 보이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으로 넘어왔습니다. 역시 옳은 거 찾는 게 더 어렵죠.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요.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옳은 거. 주물의 구성 부분 아니죠. 물자니까 이게 물 독립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당연히 종물이 될 수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거. 점유취득시효. 이거는 미칠 수가 없죠. 이거는 점유취득시효 또는 우리가 유치권, 질권 이런 권리는 종물도 점유를 해야 되죠. 모른다고 치고요. 요거 여러분들은 약간 어렵다고 치고 이게 이제 물권법하고 조금 연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사용대가는 이게 천년과실일 수가 없죠. 법정과실이죠. 이건 모르고 주물종물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 아닙니까? 주물종물 이론은 임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외할 수 있죠. 5번이 정답이겠네요. 3번 같은 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5번이 정답인 거를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정말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반사회질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공부할 때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은 내가 이거 헷갈릴 만한 것만 표시하면 된다 그랬죠. 아니, 그래, 궁지에 빠뜨렸느니, 부정취득을 하니, 무슨 성매매를 하니, 무슨 도박이니, 전부 이거 무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는 거는 이거 하나죠. 이 4번이 정답이죠.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언니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업체에서 비자금 조성회가 은행에 예금한다는 거 그 이야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원리 판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는 단속 규정을 위배했고 불법 원인 급여도 아니다. 유명한 판례가 있죠. 이 판례를 모르더라도 이 문제는 맞출 수가 있죠.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5번이요.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다. 정말 쉬운 문제에 속하고요. 자, 역시 이제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는 논점이 한 10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다 나왔어요. 경매의 경우에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경매는 적법한 거잖아요. 어떻게 거기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되겠어요? 이게 1번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객관적 가치를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겠죠.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논점이 두 가지입니다. 중요 판례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할 수 있고 하나만 갖추면 되죠. 우리가 하고 요거 별표 5개 판례가 심리적 원인 되죠. 그 다음에 무경험의 그거 요게 아니라
거래 일반. 우리가 강의 시간에 다 이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요 1번, 그 다음에 뭡니까? 4번 이런 판례는 정말 뭐 별표 5개 그런 말을 하죠. 1번이 정답으로 나왔으니까 뭐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속한다.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진이 표시, 무효가 아닌 거 한번 봅시다. 자, 그럼 무효가 아닌 거. 요거는 이제 공무원을 조심하셔야 되죠. 이 사인의 공법행위라 그래가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요거는 무조건 유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효가 아닌 거니까 기억번은 들어가야 되겠네요. 공무원. 우리가 이제 평소에 공부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무조건 유효니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명의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법인의 이름으로 돈 못 빌리니까 교직원들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 판례는 이거 뭐라 그랬죠?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내가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돈을 갚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니까 이것도 비진이 표시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판례는 유효라 그랬습니다. 이 판례도 기본이고 요거는 뭐예요? 국가가 이제 이 사람은 약간 고문해가지고 정려를 했지 않습니까? 이때 무조건 우리 판례는 유효라 그랬고 이게 이제 비진이 표시는 제일 어렵고 중요한 판례죠. 이거는 모르시더라도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 유효네요. 다 유효. 그러니까 여기 기역, 니은, 디귿번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107조부터 110조는 이런 사인의 공법행위, 그 다음에 가족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명의 빌려줄 때 조심해야 된다. 특히 이 판례는 일반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니까 무조건 외우는 게 좋다. 그러나 정말 출제가 자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들이니까 전부 다 우리가 예상 가능한 그런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대출 약정하고 엉터리죠. 무효죠. 의뢰대하여 가장채권을 요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워요. 옳은 거. 근데 이제 기업번은 이게 뭔가 하니까 통째로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판례를 외우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는 분들은 이거 틀립니다. 이때 우리 판례는 이거 제3자 아니라 그랬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려운 병에게 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제3자가 아니니까. 일단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갑의 일반 채권자 을이 대출 약정이 유효라고 믿고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 그러면은 이해관계를 맺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보호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과실이 있다. 과실은 따지지 않죠. 선의이기만 하면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과실이 있더라도 어른 정액의 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겠죠. 이때는 대항할 수 없죠. 과실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보호가 되니까. 그럼 니은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산관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이거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파산관제의 경우에는 선의 악의를 어떻게 따지느냐. 파산 채권자 중 한 사람만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선의자죠. 따라서 어른 무에 대하여 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가 없죠. 이 파산관제인이 보호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니은번은 들어가야 되고 디귿번은 틀렸네요. 그러면 니은번은 들어가고 디귿번은 빠져야 된다. 디귿번은 빠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 지금 옳은 거 찾는 겁니까?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돼. 2번이 아마 정답이 맞죠? 이거 잠시 제가 확인해 볼게요. 3번이 정답이네. 그러니까, 요 기역분도 들어가야 되구나. 그러면은, 요게 이제, 기역 니은이냐, 요거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요 기역번 판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 답을 맞출 수가 있죠. 이때 우리 판례는 제3자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3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우리 시험에 나온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니은번하고 디귿번은 우리가 평소에 꾸준히 연습하는 건데 요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은 제3자냐 아니냐 요거는 이 판례를 아는 분들은
분들은 굉장히 쉽게 느껴질 거고요. 모르는 분들은 요 1번 정답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번은 일단 모르니까 제끼고, 여하튼 니은번은 정답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1번 정답 아니라 그랬죠. 그럼 1번, 4번, 5번은 정답이 아닌데, 이때 니은이냐 아니면 기역이냐, 요거 두 개, 기역 니은이냐, 요거 두 개 가지고 이제 달아야 되는데, 이때 기역번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제일 어려운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는 여러 분들이 뭐 틀릴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요 통정허위 표시 공부할 때 제3자를 공부할 때 제3자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제3자가 아닌 경우를 한 우리가 2개 정도, 많을 때는 3개 정도 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판례가 사실은 들어가요. 근데 요거를 깜빡하신 분들은 또는 외우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차고 나왔네요. 옳은 거 한번 보시죠. 옳은 거 찾는 겁니다. 경과실로 인한 차고,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한 경우, 이거 적법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배상할 책임이 없겠죠. 뭐 1번은 틀렸고. 법에서 경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요거 차고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임의규정입니다. 요것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해제한 후에, 이게 바로 정답입니까? 옳은 거 찾, 이건 너무 쉽네요. 이게 우리 민법 총칙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중요 판례잖아요. 이거 모르고 시험장 가면 곤란하죠. 이건 바로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요거 하자담보 책임하고 그 다음에 중요법원 차고 겹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 골라잡기 할 수 있으니까 없다 하면 말이 안 되고, 원래는 중과실이 있으면은 취소할 수가 없는데 요게 상대방이 요거를 이용했다, 요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요것도 정말 뭐 중요한 판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게 좀 내용이 어렵나 이래 싶으지만 우리가 강의 시간에 전부 이거는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것도 쉬운, 요거는 판례도 있죠. 손해배상 책임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요거는 3번이 옳은 거는 정답이다. 아주 쉽게 맞출 수가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자, 사기 강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일단 고지 의무를 부담한다. 상대방한테 뭔가 알려야 되는데 이미 상대방이 알고 있다. 이 사람한테 왜 알려야 됩니까? 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뭐 일단 넘어가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틀린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자는 이야기죠. 계약이 제3자의 위법한 사기는 지겠다. 이때 우리 판례가 뭐라죠?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취소할,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별표 5개라 그랬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시험에 정말 단골로 출제가 되니까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취소권은 당연히 소멸시효가 아니죠. 제척기간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또 소송 또 나왔네요. 소송 이런 행위는 우리가 107조, 108조, 109조,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취소할. 그런데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을 모르더라도 5번 한번 보세요. 상품의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된다. 그 다음에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책에 비추어 시인될 수가 있다. 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용납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망성이 교류되겠죠. 좀 문제가 너무 싱겁지 않아요? 1, 2, 3, 4번을 모르더라도 그냥 아마 비법 이 공부를 안 한 분들이 와도 5번은 맞다고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죠. 너무 싱겁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자, 이때 갑은 친구 을로부터 X 토지를, 그럼 누가 대리인입니까? 갑이 지금 대리권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이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그럼 본인이 누구죠? 을이 본인이네요. 을을 대리한다. 병은 누굽니까? 상대방이겠네요.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딱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1번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을의 착오가 있다. 이 을이 누구죠? 본인의 착오죠. 본인의 착오가 있는 게 중요합니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착각을 해야지. 우리 116조 우리가 매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갑에게는 착오가 없다. 을은 당연히 안 되죠. 갑이 착각을 해야 되죠. 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 이거는 누구예요? 대리인의 사기. 우리가 이것도 뭐 별표 5개 해가지고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리인의 사기가 아니고 본인의 사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때
갑의 사기로 병했다. 이때 을이 그 사실을 을은 관계없죠. 을은 관계가 없습니다. 갑이 사기를 쳤다면 이거는 을이 사기 친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병은 사기를 이유로 무조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죠. 뭐 옳지 않은 거는 뭐예요? 1번이 바로 정답이네. 벌써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나왔어. 당연히 1번이 틀렸잖아요. 2번은 맞는 이야기고 한 번 더 해봅시다. 미중매매다. 그러면 적극가담을 하면은 이 이중매매는 무효가 되는데 누가 적극가담해야 되죠? 갑이 적극가담했다고요? 이거 의미가 없죠. 대리인이 적극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계약은 이게 무효일 리가 없죠. 갑이 적극가담했다면 대리인은 갑이 갑의 적극가담했다.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습니까? 그럼 이중매매는 무효죠. 그러면 을이 그 사정을 몰랐다. 을은 관계없죠. 이거는 무효가 맞죠. 갑이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잠시 잘못 봤고요. 그 다음 이제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할 때 경솔한 행위를 했느냐, 이게 경험이 없는 행위를 했느냐,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궁박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 해지는 본인이 가져가겠죠. 이때 뭡니까? 갑은 대리인은 해제권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고 1번에서 우리가 벌써 이거 116조 착오가 있을 때 이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을 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것도 정말 쉬운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126조 표현들이 옳지 않은 거 한번 봅시다. 권한을 법정대리 아주 기본적인 판례죠.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 판례고 옳지 않은 거 찾네요. 그 다음에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했다. 이때 대리인이 이것도 별표 5개죠.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거고 당연히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복대리 선임 선임이 복대리인 그러면은 이거 무조건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그랬죠. 복대리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이 권한을 넘어버리면은 이거는 126조의 문제로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4번도 맞는 이야기고,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판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했다. 이때는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요것도 예외가 있거든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는 예외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원칙만 했네요. 어찌됐든 요 판례는 굉장히 표현 대리에서는 어려운 판례인데 이거를 모르시더라도 정답을 찾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로 넘어왔습니다. 이거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까? 이런 문제는 너무 싱겁죠. 처음부터 무효 맞고. 당연히 묵시적으로 다 할 수 있고. 토지거래, 이 판례도 토지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법을 어길 작정을 했죠. 이거는 유동적이 아니죠. 확정적인 무효지 않습니까? 그럼 3번이 정답으로 벌써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반사회 질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니까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거고, 이건 법조문이네요. 전덕자를 상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142조죠 아마 법조문.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네, 이때까지 여러분들 17번까지 왔는데, 무슨 문제에서 생각을 요하고 이런 게 별이 있습니까? 우리가 평소 강의 시간에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 별표 5개 해가지고 이런 거, 그런 거 위주로 전부 다 지금 출제를 한 것 같은데요. 자, 미성년자가 을에게 매도했다.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옳지 않은 거. 미성년자가 또 나왔네요. 미성년자가 갑입니다. 자, 갑은 계약을 또 나왔네요. 악이자라고 하더라도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죠. 아까도 그런 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취소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취소권은 이게 뭐예요? 제척기간이죠. 그러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죠. 근데 원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법정 원인이 취소할 때는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취소하는 거죠.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조문이잖아요. 정답이 4번이겠는데요. 이거는 146조 조문을 그대로 내었고요. 틀릴 만한 게 도대체가 없어요. 요거 4번도 우리가 강의 시간에 많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겁니다.
조건과 기한 가보겠습니다. 기한의 이익, 특약이나 법률행위 성질로 분명히 153조에 있는 거죠. 채무자를 위한 거, 법전 그대로 냈고, 요거는 이제 이 채권법에 있는 건데, 388조에 있는 건데, 요것도 우리가 기한을 공부할 때는 공부하죠. 이거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같이 공부해야 돼요. 일단 넘어가고요. 이거 맞아요. 일단 맞는데, 담보 손상, 이런 채무자 이제 뭡니까? 좀 신뢰 금이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번,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이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을 성취로 인한 생애, 당연히 이건 법조문 그대로죠. 기대권을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가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당연히 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맞죠. 우리가 맨날 예를 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불법 조건, 이때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 151조 1항. 151조는 시험에 나오지 않은 적이 없다 그랬죠. 이 중에 또 하나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이거 5번이 정답. 아주 딱 보면은 바로 답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2번이 좀 공부를 깊게 안 하신 분들은 이거는 채권법의 내용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넘어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걸 모르더라도 5번이 정답으로 할 수가 있는 문제죠. 또 한 문제 더 나왔네요. 조건에서, 부관에서. 정지 조건이 있는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옳은 거.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아까 합격하면 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효력이 생기는 거죠. 잃는 게 아니고. 조건이 법률행위 이미 성취, 불능 조건, 해가 서쪽에서 뜨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해제 조건이라면은 해제를 시킬 수가 없죠. 해제를 시키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거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가겠죠. 이것도 151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그 다음 종기가 끝나는 거죠. 효력이 생길 리가 없죠.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이제 없어지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카드 계산 이런 거 할 때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 일방은 상대방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데 그 대신 손해는 배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너무너무 기본적인 건데요. 그 다음에 이거 당연히 할 수 있죠. 법조문 그대로 내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도대체 없어요. 전부 법전 그대로 판례도 아니고 법전 중에서도 법조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런 거 냈네요. 자, 기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내년 1월부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날부터 이제 이거는 초일부터 계산을 해야 되죠. 기본적인 거. 시분초로 정하면 적시. 요거는 이거 아니에요. 도달한 때 요 판례는 좀 옛날 판례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강의 시간에 조금 이야기는 하죠. 요거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요. 요거는 외워야 되거든요. 도달한 때인데. 그 다음에 우리 나이 계산할 때는 뭡니까? 출생을 넣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제 민법이 일부 요거 개정됐습니다. 요대로 하고. 그 다음에 말일이 토요일이다. 그럼 그 다음 6월 5일 일요일로 넘어가죠. 근데 일요일 그 다음 날로 넘어갔는데 또 이게 또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 날로 넘어가죠. 그럼 6월 7일에 만료하겠죠. 그러면은 옳지 않은 거 찾는 건데 자, 이거 맞고, 이거 잘 모르겠고, 이거 맞고, 정답은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문제는 제가 그래도 난이도 평가할 때 일부러 이거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하루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1번, 2번, 4번, 5번이 절대로 정답이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요 기간에서 공부한 기본적인 거에 의하면. 그래도 이게 모르는 여러분들이 약간 어렵게 느끼는 이 판례가 정답으로 나왔으니까, 저는 이걸 이제 중으로 평가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요, 틀려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하예요, 하.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 이것도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렇게 일단 외우지 않습니까? 이의도 변호사 생수는 3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수는 3년이다. 그럼 여기 이제 생산자가 나왔잖아요. 생산자. 그럼 요거는 3년이죠. 요거는 여기에 하면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연예인, 동산사용, 그 다음에 수강 이런 거는 우리가 요게 1년짜리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할 때 농담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서 외상으로 끊으신 분들 1년만 어떻게 하면은
그 소멸시효 완료된다고. 수강 대표적이고 뭐 그런 거죠. 연예인들도 제가 좀 딱하다 그랬죠. 이거 1년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동산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는 있어요. 동산 사용료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매매대금 채권 이거 10년인 거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소멸시효가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는 1년, 요거 3년. 그리고 설령 2번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뭐 4번이 10년 일반 채권이니까 매매에 의한 채권이니까 10년.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번을 모른다. 연예인도 모른다고 칩시다. 동산 사용료 모른다고 칩시다. 수강 모른다고 칩시다. 이게 10년인 걸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 뭐 이게 제일 길 것처럼 보인다. 충분히 그 답을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효력 옳지 않은 거 한번 가보죠. 소급, 뭐, 이거 뭐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 주된 권리, 효력 미친다. 이것도 법전에 있는 거. 배제할 수 없죠. 연장하면은 채무자가 불리하게 해요. 연장도 안 되죠. 배제, 연장, 가중하지 못한다. 184조 1항. 굉장히 시험에 단골 문제라고 그랬죠. 사전에 미리 포기하지는 못한다. 이런 거. 일부 변제하면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가 포기된 거죠. 그러면 이제 포기한 때로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이것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법조문. 정말 뭐 너무너무 쉽게 출제를 했고요.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소멸시효. 자, 역시 옳지 않은 거네요. 원래 조금 전에 부동산 매매를 했을 때는 매매대금 채권이나 등기청구권은 10년이지만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소멸시효. 이거는 이런 말 하죠. 민법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한 개만 들어봐라. 그러면 이 판례에 든다. 이런 농담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고 어떻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정말 뭐 이거는 틀려서는 안 되고요.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안 걸리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안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판결로 확정이 되면 이제 10년으로 늘어나죠.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은 그렇고, 요거 법조문이죠.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점유권은 성질산시효. 이거 그러니까 논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이거는 뭐 1번이 정답. 요거는 그 다음 문제는 볼 필요도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출제를 했다. 그렇게 평가가 되네요. 자, 벌써 마지막 문제로 넘어왔습니까?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자, 역시 옳지 않은 겁니다. 응소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했다. 이겼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가 있죠. 뭐 1번은 응소에 관한 가장,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요거를 조심해야 되죠. 요게 이제 채무자가 제기한 소냐,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냐. 물상보증인이 제기했다면 아니죠. 그러나 채무자가 제기하면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못 보는 판례예요. 요거는 어려운 판례입니다. 근데 요거는 일단 제끼고요. 그 다음 3번, 여기 이제 소멸시효의 정지와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상속재산, 이거 6개월이죠. 요거는 이제 6개월. 그 다음에 천재기타비 1개월이죠. 요거 두 개 이제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소멸시효 정지에 대해서는 4가지 사유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6개월짜리인데, 요거는 1개월짜리다.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 소멸시효에는 6개월짜리가 많은데, 요거 1개월짜리가 있는 게 요 조문이죠. 화해를 위한 소환. 요것도 여러분들이 어렵게는 느낄 수 있겠네요. 화해를 위한 소환을 평소에 공부를 잘 안 하니까. 그 다음 요게 이제 아마 요게 25번은 요게 2번이 정답일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이 사람이 이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확정 판결 받은부터 이 사람이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한 9년, 10년이 다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효 중단을 위해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때 내가 옛날에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 요거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형태로 소를 제기할 수가 있느냐. 우리 판례는 뭐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판례는 우리 강의 시간에 볼만한 판례가 아니에요. 이 판례는 정말 어려운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이 판례를 모르시더라도 1번, 3번, 4번, 5번이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조금 요 조문도 이게 법전이 있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번하고 5번은 소멸시효 정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쉬운 거고, 그러면 공부를 좀 덜 하신 분들은 2번 아니면 4번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4번도 이게 법 조문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할 수 없이 뭐 해야 됩니까? 2번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거는 내가 뭔가 모르는 판례인데 나머지가 정답이 될 수가 없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답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는 판례가 정답으로 되어 있으니
있었으니까 요것도 제가 평가를 할 때 중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25분까지 우리가 마쳤는데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제가 중으로 평가한 게 3개밖에 없죠. 그 중에 한 가지는 108조 통정허위 표시에 있어가지고 제3자냐 아니냐,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사람, 그거는 그 판례를 외우는 사람은 너무너무 쉬운 문제가 되지만 그거를 외우지 않은 분들은 어려운 문제가 되니까 그게 중자였고, 그 다음 요게 이제 중자고 또 하나가 중자가 있었죠.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좀 실수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최하 몇 점은 받아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80점은 받아야 돼요. 80점 받아야 되고, 공부를 조금 더 좀 하신 분들은 96점까지는 96점 아니면 88점에서 96점, 제가 보기에는 한 92점, 그러니까 90점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작년도에는 문제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래도 좀 틀릴 만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 우리 문제는 문제 수준도 굉장히 단순하고 꼬아내는 것도 없고 뭐 생각을 요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공부한 만큼 딱 보면 이거 내가 강의 시간에 이거 별표 5개라고 해가지고 뭐 열심히 외웠던 거, 또 법조문은 기본적인 거니까 조문 내가 좀 본 거 그대로 다 나왔네. 아마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고 굉장히 시간이 아마 남았을 겁니다. 민법 원래는 굉장히 좀 평소에는 이 공부하는데 시간을 요하는데 문제 푸는데 딱 보면 이번에는 대부분의 문제가 딱 보면 답이 보이는 그런 수준의 문제죠. 내년에는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더 뭐 궁금해가지고 들어오실 분은 계시겠고 또 내년 강의를 위해서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내년에는 이분보다는 약간 더 어렵게 출제가 돼야 될 겁니다. 요거는 출제한 문제 중에서는 가장 쉬운 스타일의 문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번 그 시험을 통해서도 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조문도 뭐 184조까지 있는데 모든 조문이 동등한 건 아니죠. 그냥 얕은 중요 조문이 있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조문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조문은 그냥 기본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조문은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원 강사가 대부분의 학원 강사가 보는 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정말 중요하다. 저는 평소에 별표 5개, 뭐 별표 3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차등을 해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별표 5개 이야기하는 판례는 그 정도만 외우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에 한 80점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 1차 민법 문제는 결코 그렇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법이 어려우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하더라도 한 2회독 정도만 들어가도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금년도에 뭐 시험 치신 분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로써 1차 기출문제에 대한 민법 강의 평가를 출제 문제에 대한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